사실상 유죄가 확정된 거죠. 대법원 위에는 없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강한 귀속력을 갖고 있습니다. 헌재도 손을 댈 수 없는 겁니다. 선거인의 눈으로 봤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대법이 유죄를 확정하면서 이제는 형량만 남았습니다. 문제는 조기 대선이 먼저냐 아니면 형량 선고가 먼저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다 떠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치권에선 이재명 후보의 대선 후보 출마 자격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출마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논란인 거죠. 자, 먼저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허위의 사실은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민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국면에서는 일반 국민이 공인이나 공적 관심사에 대한 의견과 사상을 표명하는 경우와 같은 의미와 정도의 표현의 자유가 허용될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발언 부분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 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주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완송한다. 1심 유죄, 2심 무죄, 3심 다시 유죄. 저희가 1, 2, 3심의 선고 내용을 한 장에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50초 안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1심, 2심, 3심 한눈에 보실 수 있게 할게요. 김문기 모른다. 김문기 씨와 골프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 발언. 그리고 안 하면 직무유기로 처벌할 수 있다라는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라는 발언, 이 세 가지가 논란이었는데요.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이건 단순히 그냥 인식과 관련된 것이다라며 1, 2, 3심 모두 다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논란이 됐던 건 두 개였습니다. 김문기 씨와 골프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 저희 채널A 이 오픈 스튜디오에서 저와 이재명 후보가 인터뷰를 했었던 그 프로그램에서 한 발언입니다. 제가 똑똑히 들었던 그 발언이죠. 1심에선 이건 골프를 치고도 안 친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라고 허위사실 유죄를 받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는 무죄로 선고했어요. 그러다 다시 3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겁니다. 국토부 협박 발언도 이건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허위사실 공표다라고 1심과 3심이 인정을 했습니다. 2심만 툭 튀는 판결이었던 겁니다. 3심 대법원은요, 2심 판단이 법리를 오해했다라며 2심이 잘못됐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딱 정확하게 제가 50초 안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법리적인 내용부터 보죠.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2심이 좀 이상하다 싶었어요. 왜냐하면 아니 골프를 쳤다 안 쳤다는 인식에 관한 게 아니잖아요. 친 거면 친 거고 안 친 거면 안 친 거지. 우리가 또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 좋아하잖아요. 네네. 근데 뭔가를 2심은 막 쪼개서 법조계에서도 좀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 뭐 대법원 위에 더 법원은 없잖아요. 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2심 판단이 틀렸다는 거군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 사실인지 여부도 그렇지만 관점의 측면이 굉장히 큰 문제였거든요. 예컨대 제가 김근식 교수님 만졌어요. 만졌는데 김근식 교수님이 수치심을 느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 제가 형님 좋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만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의 그 추행죄가 사라집니까? 그렇지가 않다고요. 그게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인데 누구를 기준으로 하는 거냐? 가해자인 정혁진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장난친 거고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다. 그렇게 판단한 게 아니고요. 피해자인 김근식 입장에서 김근식이 수치심을 느꼈으면 범죄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똑같이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예컨대 네.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골프 쳤는데 안 쳤다고 그랬어요. 백현동에서 국토부 협박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협박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팩트잖아요. 이거는 이재명 후보도 인정하는 팩트인데 그런데 왜 이재명 후보가 이런 식의 거짓말을 했습니까? 그 이유는 그 목적은 딱 하나예요. 대통령 되고 싶어서,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고 싶어서. 그런데 그 거짓말에 저희같이 어리버리한 유권자들이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속으면은 아, 만약에 이게 사실이었으면 내가 안 찍었을 텐데 설마 경기도지사까지 하고 제1당 여당의 대표라고 그 후보로 나오신 분이 거짓말했을까 해가지고 믿고 찍었는데 그게 거짓말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선거 결과가 뒤집힐 수 있으니까 네. 공직선거법에 특별히 이런 규정을 둬가지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하고 피선거권까지 박탈할 것이다. 그런데 이때 관점은
출마자, 후보자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유권자, 선거인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의 법의 취지다. 그게 1심하고 대법원의 취지인데 그 중간에 지난 서울고등법원에서 희한한 논리를 갖다 대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무죄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 같은 변호사들은 사실은 어리버리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랬었는데 결국 어제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법이 무엇인지 밝혀준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네, 우리 유권자들은 뭐 너무나도 정확하게 아시고 계시고 판단하고 계시죠. 자, 법리에 대한 설명 잠깐 들었는데 그러면 논란의 발언 하나하나부터 이 대법원의 어제 이 최종 판결에 대한 주요 의미 하나하나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고 김문기 씨와 관련된 발언인데요. 이재명 후보가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지난 대선 때 제가 이재명 후보를 인터뷰했었죠. 그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하위직 실무자인데 같이 갔으면 그 사람이 얼굴이야 제가 봤겠지만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를 여러분은 어떻게 압니까?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사실 제가 저 자리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의 저 답변을 들었는데 저 질문의 취지 자체가 애초부터 고 김문기 씨를 아느냐 모르느냐와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고 이 후보의 기억이 명확치 않아서 그건 그렇다 치고 마치 골프를 친 것 같은 사진이 제시되자 저 질문의 취지 자체가 고 김문기 씨를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같이 골프를 치셨습니까 안 치셨습니까? 라는 질문의 취지였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으로 마치 골프 친 것처럼 국민의힘에서 사진이 조작했다라는 답변이 나온 거였는데요. 김근식 교수님, 예. 저 답변의 취지는 그러니까 김문기 씨가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합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골프를 치고도 치지 않았다라고 답변한 것은 허위 사실이다, 거짓말이다라고 대법원은 어제 판결을 내린 거군요. 그렇죠. 어제 대법원의 취지도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진의 일부를 편집해서 제시했기 때문에 조작이라고 주장했던 걸 받아들인 게 2심이었고요. 네. 그래서 조작이라고 말한 것 자체가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어제 대법에서 말한 것은 사진의 일부를 떼어낸 걸 조작이라고 했다는 자신의 본인 평가가 아니라 실제로 그 사진이 조작됐다고 말을 함으로써 유권자들에게 주는 인상, 아까도 대법원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선거인의 인상이 판단 기준이 돼야 된다. 근데 저 때가 한참 골프를 쳤니 안 쳤니, 김문기를 아느냐 모르냐 가지고 논란이 심했던 시절이고, 그래서 이 김진 앵커가 불러서 물어본 거 아니겠어요? 골프를 쳤습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저 사진이 일부를 편집해서 조작했기 때문에 골프를 안 친 거라는 설명으로 유권자들이 판단하는 인상을 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허위 사실에 해당된다고 어제 대법에서는 최종 판결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이제 아까 정혁진 변호사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유권자가 공직자 후보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올바르게 판단하는 게 민주주의고 그게 선거입니다. 그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를 처벌할 수 둔 입법 취지는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유권자의 판단을 오도하는 잘못된 허위사실을 이야기할 때는 처벌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제 대법에서 저 김문기 씨를 아느냐 모르냐는 인식의 문제로 무죄로 친다 하더라도 골프를 쳤느냐 안 쳤냐는 논란에 대해서는 사진이 조작됐다는 말을 통해서 유권자로 하여금 골프를 안 쳤구나라고 받아들이게 했기 때문에 허위사실로 보고 유죄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심 판결문을 제가 출력해서 여러 번 이 분석을 해봤는데 1심 재판부도 사실 어제 대법원과 같은 판단을 했습니다. 즉 대장동 의혹이라는 본인과 관련된 핵심적인 비위 의혹과 관련해서 연결성을 끊어내고자 의도를 가지고 허위사실 유포했다라고 1심 재판부는 이재명 후보의 저 발언을 질타한 바도 있었습니다.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대목과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들어보시죠. 피고인이 골프를 친 것처럼 단체 사진 중의 일부인 사명 부분만을 떼어내어 보여준 것이다. 피고인이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한 것이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피고인이 김문기와 해외 출장은 같이 갔지만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김문기 등과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골프 발언은 골프 동반의 교유 행위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합니다. 고 김문기 씨와 교유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 사실 검찰이 이재명 후보의 저 발언을 기소하면서 고 김문기 씨와 있었던 이 교유 행위들에 대해서, 즉 사실관계 적시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거짓말을 했다라고 기소를 했는데요. 민주당에서 교유 행위라는 있지도 않은 개념을 검찰이 어거지로 만들어내서 기소할 필요도 없는 일을 정치적으로 보복했다라고 주장을 해왔지만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검찰 수사의 정당성이 입증이 된 셈이 됐습니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박정호 의원님,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사실은 굉장한 치명타가 나오는 셈인데 민주당에서는 좀 어떤 분위기입니까? 일단 뭐 정치적 치명타는 아닐 것 같고요. 이 판결에 대한 것들은 이미 지난번 대선 때 국민들로부터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물론 패배는 했지만 이미 과거에 있던 그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얘기고, 그걸 이미 그래서 포함이 돼서 이겼으면 모르지만 진 선거에 대해서도 과도하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다. 첫째로는 법리적 해석을 대법원에서 저렇게 판단했다고 하지만 법리적 해석뿐만이 아닌 정치적 해석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보면 정말 이례적으로 조속하게 이 판결을 냈어요. 이런 것들이 이미 대선에 일정이 잡혀 있는데 국민이 판단해야 될 것을 과도하게 지금 사법부가 지금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이건 법리적 해석이 아니고 정치적 해석이라 볼 수가 있고, 제가 최종적으로는 민주당에서는 뭐 이렇게 전혀 흔들리지 않고 가기 때문에 나중에 국민의 판단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 박찬대 민주당 총괄 상임 선대위원장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쿠데타를 벌인 것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요. 국민들은 어떻게 들으실까요? 들어보시죠. 사법 쿠데타 조이대를 규탄한다. 3시에 대법원이 파기환송 선고하고 4시에 한덕수가 사퇴,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합니다. 이 무슨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까? 이번 판결은 법원에 대한 신뢰를 일거에 무너뜨린 희대의 판결로 사법 역사의 길이길이 흑역사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쿠데타는 결국 실패로 귀결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진짜 주인은 사법부가 아니라 주권자 국민입니다. 국민이 배심원이 될 것입니다. 결국 국민이 합니다. 박찬대 민주당 총괄 상임 선대위원장의 일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대한민국 사법체제 중에서 최종심, 이 대법원의 유죄 취지의 선고가 사실상 나왔는데도 대법원이 쿠데타를 벌인 것이다 라며 반발을 한 건데, 자, 양태정 변호사님, 정치권에서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대법 판결을 지금 불복을 선언한 거다라는 불복 논란이 일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대법원에 대한 판결의 불복은 아니고요. 뭐 당연히 대법원 판결은 존중받아야 됩니다. 다만 조금 의아한 점이 있는 판결인 건 사실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2020년에 그 친형 강제 입원에 대한 이제 공직선거법상 이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 그때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실을 한 게 아니라 의견 표명으로 봐서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허용을 해주는 쪽으로 해석이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판시한 바가 있는데요. 이번 지금 앞에 나온 골프 같은 것도 이재명 후보가 나는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친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이제 여러 명, 단체로 10명 이상이 간 여행을 마치 4명만 간 것처럼 그렇게 확대해서 보여줘서 마치 단체 여행이 아니라 4명 간에 정말 뭐 몇몇 특수한 사람들 간에 그런 여행으로 가서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한 것이 조작이라는 의견을 표명한 거고, 그에 대해서 이제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건데, 어제 있었던 판결은 뭐 그 자체로 존중은 되어야 되지만 2020년 대법원 판결과 좀 배치되는 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예, 자, 그러니까 대법 불복은 아니다. 하지만 이례적이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의 반응을 보면요, 굉장히 좀 격앙돼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일단 김용민 의원 강성 친명으로 분류되죠. 법적 카르텔은 하나도 변하지 않아 대법원의 쿠데타이자 내란 행위다. 자, 지금 대법원에 내란까지 나왔습니다. 내란이 유행어인가요? 이 대법원의 그냥 선고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내란 행위로 연결되는지와 관련된 논란이 좀 일고 있고요. 전용기 의원, 이재명 하나 맞겠다고 기득권 총출동 명백한 선거 개입이다. 전현희 최고위원,
사법 정의가 죽은 날 대선 개입이다. 전용기 의원이나 전현희 의원의 어떤 이 격앙된 반응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될 수 있는 반응인데 논란은 지금 김용민 의원과 이원주 최고위원의 발언입니다. 사법 쿠데타다, 내란 행위다. 이원주 최고위원도 마찬가지죠. 감히 주권자의 다수 의사를 거슬렀다. 사법 쿠데타에 해당한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불복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법원이 쿠데타를 저질렀다라는 반응은 이 불복이 아니면 뭐죠? 글쎄요, 옛날에 사랑이란 말은 너무너무 흔해 이런 가사가 있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쿠데타라고 하는 말, 탄핵이라고 하는 말이 너무너무 흔한 거 아닌가? 제가 봤을 때 저기 지금 이름이 거명됐던 그런 의원님들은 다 변호사시잖아요. 그러면 법조인의 양심으로서 1심 판결문하고 항소심 판결문 한번 읽어보면 그러면 어느 게 더 술술 읽히고 어느 게 더 잘 안 읽히는가, 어느 게 그 법리가 더 정확하고 어느 게 더 이상한가, 기존의 대법원 판례, 공직선거법 관련된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봤을 때 어떤 판결이 더 정확한 것인가. 판사님들이 무슨 정치적인 걸 생각할 거 있겠습니까? 저분들은요, 대법원장이고 대법관이고 임기 6년이 보장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거기에 대해서 대법관이 더 올라가봤자 대법원장밖에 더 하겠습니까? 대법원장이 이제 연세도 70 가까이 되셔가지고 뭘 더 하시겠습니까? 아무런 정치적 의도 없이 법리적으로만 판단한 거고요. 그 판결문 읽어보면 누구 말이 맞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을 텐데 더 잘 아시는 분들이 저렇게 사법 쿠데타 운운한다, 이 이야기는 조금 너무 지나치게 나갔다, 그런 생각 듭니다. 예, 이 부분은 좀 우리 박정 의원님의 추가 설명도 좀 필요한 대목 같은데, 그러니까 이 불복은 아니지만 대법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는 차원인데 그 표현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유죄 취지를 선고했다고 쿠데타다, 내란이다라는 게 조금 좀 설명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그 전에 우리 권혁진 그 변호사께서 저기 계신 분들은 다 변호사 출신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전용기 의원은 변호사 출신이 아니고 우리 전용기 의원은 변호사 출신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볼링 선수 출신이죠.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확대 해석을 하면 아까 골프를 쳤다 안 쳤다 조작이다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도 여기 굉장히 중요한 방송 아니겠어요? 전 국민이 시청률 1위인데 지금 현재로 네네. 이 시간대에서는. 그런데 이게 지금 그 선거에 관련된 거라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다 이런 표현이 들어간 거 안 들어간 거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어요. 빨리 정혁진 변호사님 시정하세요. 전용기 의원은 변호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네. 거는 이게 그 법리적 해석은 될 수가 있다. 그렇지만 이게 선거일이 잡혔는데 그거를 국민들이 판단하게 해줘야지 너무 사법부가 과도하게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의 표현이 거친 표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격앙된 표현일 뿐이다. 네, 그래서 네. 자제할 필요는 있는데 그래도 다 지금 상황은 너무나 이게 당연히 무죄라고 판단했는데 결과가 저렇게 나오니까 좀 거친 표현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네, 거친 표현이다. 가장 큰 논란은 김병기 의원이 남긴 글입니다. 함께 보시죠. 이것들 봐라. 여기서의 이것들은 누굴까요? 사법 권력이 헌법 질서를 무시하고 입법 행정 권력까지 장악하겠다는 거지. 한 달만 기다려라. 한 달만 기다려라. 이것 봐라. 논란이 일자 글을 수정했습니다. 그래봤자 대통령은 이재명이야라고 수정이 됐고 이것들 봐라는 삭제가 됐습니다. 이 글이 지금 논란인데요. 자, 김근식 교수님. 예. 이른바 정치권에서는 일종의 어떤 보복을 예고한 것 아니냐라는 논란도 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이것들 봐라, 한 달만 기다려라. 여기서의 이것들은 어떤 것들일까요? 당연히 어제 판결을 내린 대법원을 지칭하는 거겠죠. 이것들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격앙돼 가지고 과도한 표현이 나왔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쓸 수 있는 말이 있고 써서는 안 되는 단어가 있는 겁니다. 사법 쿠데타, 내란 행위라고 표현한 민주당 인사의 그 거친 표현이나 이것들 봐라, 기다려라. 이건 뭐예요? 한 달만 기다려라. 혼내주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입법사법행정이라는 상권분립이 민주주의 요체라고 한다면 이 상권분립 자체를 거부하는 좀 무지막지한 소리로 들리고요. 또 하나는 이게 과도한 표현을 하더라도 사법 쿠데타 내란행위라고 쓴다고 한다면 저는 말이 안 되는 게 지난번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파면한 결정은 사법 판단 아닙니까? 헌법재판소도 사법적으로 판단해서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렸어요.
그때 대해서도 그런 사법 쿠데타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아니거든요. 또 불과 우리가 지금 잊고 있어서 그런데 어제 대법원 판결 나기 전에 불과 몇 달 전에 이재명 후보는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네. 2심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 받았을 때도 그게 사법 쿠데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준으로 동일한 잣대를 썼으면 좋겠어요.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무죄 나올 때는 조용히 있고 네. 뭐 정의에 따른 판결이라고 이야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린 파면 결정을 내렸어도 국민의 뜻에 따른 정당한 판결이라고 하고 그런데 갑자기 어제 나오니까 이건 불리하니까 사법 쿠데타다. 그럼 국민들이 볼 때 이 잣대를 똑같이 대야 되는 것이지 동일 기준에 대해서 동일 사안에 대해서 자기한테 유리하면 이건 좋은 거고 자기한테 불리한 판결이면 쿠데타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납득이 안 되는 거고요. 쿠데타나 이 내란 정도 되려면 뭔가 국가 시스템 체계를 전복하려는 행위가 쿠데타 또는 내란인데 1심, 2심, 3심 시스템에 의해서 대법원이 그럼요. 유죄를 취지로 파기환송한 게 쿠데타다 내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파기환송을 하면 또 절차가 다 남아 있습니다. 사법적 절차가 있고 고등법원에 환송이 되고 또 항소심을 해야 되고 또 재상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아까 이현주 의원인가요? 국민들의 이 주권이라든지 국민들 판단에 너희들 거스르면 안 된다 이야기하는데 6월 3일 날 대선은 대선대로 있는 겁니다. 그럼 대선에서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는 있는 것이고 그전에 사법부는 사법비를 하는 거예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각자 자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재판부는 재판을 자기들 할 일을 하는 건데 오히려 1심에서 2년 넘게 끌었던 것 자체가 사실은 재판이 지연된 정의여서 욕을 먹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심, 3심에서 다시 파기환송해서 또 고등법원 돌려서 다시 또 판결하고 다시 재상고하고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은 사법부로서는 시스템에 따라서 할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6월 3일 대선 날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네네. 그러한 상황으로 오게 된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의 사법 리스크 그리고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지금 현실의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6월 3일 대선이 남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걸 파기환송하니까 이건 사법 쿠데타고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너무 지나친 아전인수다. 그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자, 지금 저희들이 확인을 해봤는데 민주당의 정진욱 의원이 이런 입장을 올렸군요. 10명의 대법관을 탄핵하겠다. 10명의 사법 쿠데타, 대법관을 탄핵하겠다. 라는 입장까지 지금 나왔는데 양태정 변호사님, 대법관 탄핵하겠다는 입장도 나왔는데 그럼 탄핵하시는 겁니까? 대법관도? 그건 이제 뭐 민주당의 당론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그 정진욱 의원의 그냥 개인적인 의견으로 일단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냥 격앙된, 그러니까 어제 대법원 판결을 물론 존중은 해야 되지만 납득하지 못하고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국민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그런 거에 대한 일종의 그냥 감정적 표현 내지 이제 그거에 대한 좀 이제 불만을 표현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진짜 탄핵할 계획은 없다. 그러니까 그거야 뭐 그 당론을 결정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헌법이라든가 뭐 위협적인 사안이 발견됐을 경우에만 탄핵 소추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저 표현은 그냥 일종의 그냥 감정적 표현 내지 그냥 개인의 의견으로 봐야지 뭐 전체 민주당이 저렇게 한다라고 이제 확대 해석은 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조간신문을 보니까 양당의 반응이 좀 사뭇 달랐다라는 비교도 있던데, 그러니까 헌재가 대통령을 파면할 때는 여당에서는 뭐 헌재에 대한 거친 언사도 있었습니다만 공식적인 당 지도부가 헌재 판결에 승복하겠다라는 입장이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왔는데 방금 보신 것처럼 승복하겠다는 말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법 쿠데타, 내란, 대법관을 탄핵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달라도 너무 다르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정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지금 선거가 더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이야기도 될 수 있겠지만 하지만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 헌법재판소 결정이나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는요 특별하게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대법원에서 이제 파기환송했으니까 서울고등법원으로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서울고등법원에서 다른 그 결론을 내릴 수 있는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법원 조직법을 보면요, 8조에 상급법원에서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속한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는 이제 피고인 이재명은 유죄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서울고등법원은요 다른 판단을 할 수가 없고 또 대법원 판례를 보면
제1심 판단에서 1심에서 정한 그 형량은 예. 그게 아주 특별하게 이상하거나 아주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형량대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선고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울 고등법원에서 당선을 갖다 서울 그 고등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거의 99%라고 저희는 보여지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겸허히 반성하고 좀 국민들한테 사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오히려 대법관들을 다 탄핵해버리겠다. 그렇게 하면 도대체 저 대법관들은 자기가 할 일, 그냥 판사는 판결 쓰는 게 일이고요. 기자는 취재하는 게 일 아니겠습니까? 기자가 취재했다고 탄핵하겠다는 것과 뭐가 다른 것인가. 저런 모습들이 우리 국민들한테, 유권자들한테 한 달 뒤에 있을 대선에서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앞서 이 정진욱 의원 개인의 어떤 의견이다라는 우리 양태전 변호사님의 설명도 있었습니다. 김병기 의원 글을 좀 다시 한번 보면요, 삭제된 부분이 이것들 봐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많은 얘기들 중에서 삭제된 부분은 이것들 봐라. 그러면 이것들 봐라가 가장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김병기 의원이 아마 삭제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것들 봐라 그리고 한 달만 기다려라, 이 두 개가 지금 삭제됐는데, 이것들이 박정 의원님, 이것들은 뭐 본인이 어떤 것들일까요? 네, 본인이 생각한 거에 대해서 네. 제가 뭐 알 수는 없는 거죠. 네, 대법원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 그리고 이재명 그 대통령 후보를 비롯해서 당에서도 언행에 대해서는 제발 조심하자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 할 일을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런 표현을 썼다는 것은 잘못했죠. 그렇지만 이거 잘못한 걸 빨리 알고서 내용을 바꾼 거 아니겠어요? 이게 네. 잘못했구나. 물론 이제 우리 의원들이 하나의 헌법기관이다 생각해서 자기의 의사 표현을 충분히 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드시 논리적일 때는 또 아닌 거죠. 정치인이니까. 그래서 자기 감정을 주체부터 저렇게 표현했는데 본인도 곧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선 그걸 수정한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의 일시의 해프닝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신사로 유명한 우리 또 박정 의원께서도 좀 점잖게 의원들이 표현을 좀 정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것들 봐라, 한 달만 기다려라 라는 글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발언이 있죠. 이재명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이 논란의 백현동 사업을 두고 당시 이제 국토부가 이걸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처벌하겠다라고 협박을 받아서 용도 변경을 해줬다라는 논란의 발언 대목입니다. 2심에서 이거 무죄로 줬는데, 사실 이 대목과 관련해서도 1심 재판에서 무수히 많은 성남시 공무원들과 국토부 공무원들이 증인으로 나왔는데요. 성남시 공무원 중, 국토부 공무원 중 단 한 명도 이재명 후보가 말했던 저런 협박을 하거나 협박을 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논란의 발언 들어보시죠. 백현동 개발사업의 지사님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시냐는 걸.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 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자, 2심과 3심의 판단이 이 발언과 관련해서 달랐는데 함께 보시죠. 1심은 3심과 완전히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2심에서 과장했지만 허위는 아니다 라며 무죄를 줬습니다. 대법원에서는 협박한 사람도 없고 협박을 받은 사람도 없지 않느냐, 이건 명백한 허위다. 직무유기로 처벌하겠다라는 협박이 있었다라는 건 협박이 있었냐 없었냐라는 사실관계에 해당한다라고 1심과 대법원은 모두 다 판단한 겁니다. 결국 유죄가 인정된 거죠. 2심 판단대로라면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1심 재판에서 있었던 증인을 불러서 협박했습니까? 협박 받으셨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라는 모든 이 증인 신문 절차가 다 헛수고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2심 논리대로라면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후보자의 어떤 인식, 좀 과장된 인식이기 때문에 사실관계 여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지금 무죄를 준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협박을 한 공무원도 없었고 협박을 받은 공무원도 없었다. 결정적으로 국토부가 보냈던 그 공문에는 성남시가 알아서 판단하라라는 것이 기재돼 있었으므로 협박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한 거짓말로 봤다라는 거잖아요, 대법원도. 그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봤냐면요. 이재명 후보의 저런 언급이 단순한 추상적 의견 표명이나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고 봤어요. 그럼 뭐냐? 이거는 그야말로 허위 사실에 있어서 사실의 공표라고 봤거든요. 그거를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했는가? 그 표현 내용이 이재명 후보가 한 이야기가 증거에 의해서 증명이 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체적 사실관계에 관한 구체적 과거에 있었던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이다. 그러니까 그 국토부 공문 같은 것들이 쭉 다 나와 있었잖아요. 국토부 공문은 어떻게 나와 있었느냐? 이게 그 국토부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그 성남시한테 공문을 내려보낸 게 아니고요. 성남시가 이러이러한 질문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회신한 것에 불과했을 뿐이고 그다음에 성남시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뭘 알고 있었느냐. 자체적 판단으로 종상향 4단계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걸 성남시가 알고 있었고 그것을 보다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국토부에 질의했고 그러니까 국토부가 니네들 알아서 해라. 적의 판단이라고 하는 게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고 우리는 관여 안 하겠습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다 증명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허위 과장된 표현이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명확한 전형적인 허위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 판결이 잘못됐다라고 대법원에서 명확하게 이번에 밝혀준 겁니다. 늘 궁금한데 아까 그 김문기 씨 골프 사진 조작 발언도 그렇고 이 국토부 협박 발언도 그렇고 1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같잖아요. 네네. 그러면 2심 판사님들은 도대체 뭐 어떻게 그걸 해석해서 그런 법리를 적용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제 친구가 기자인데 제가 기자 생활 오래 했죠. 제 나이가 있으니까. 그런데 하도 이상해서 항소심 판결을 5번을 읽어봤대요. 진짜로. 그런데 5번을 읽어봤는데 그 기자가 결론 내린 건 무엇인가? 야, 이 판결은 그 고등법원의 판사님들이 결론을 딱 내려놓고 이재명 후보 무죄다라고 결론을 내려놓고 거기에 끼워 맞추었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판결이 아니었겠는가. 그런데 도저히 끼워 맞춰지지 않는 것까지도 어거지로 끼워 맞춘 느낌을 기자로서 받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기자가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고 하면 저기 앉아 계신 저 고명하신 대법관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는가. 법조인의 양심으로 봤을 때 어떻게 저런 판결을 상고 기각해가지고 확정해 줄 수 있었겠는가. 그게 불가능하니까 어제 같은 파기환송 판결이 나온 것이다.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렇게밖에 해석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정익준 변호사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판단 한번 들어보시죠. 직접 들어보시죠. 피고인은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백현동 부지에 관한 용도지역 상향특혜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백현동 관련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막연하고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패널을 제시까지 한 구체적 사실을 포함하는 진술로서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성남시가 적이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성남시의 공문으로 분명하게 회신하였고 그 후에도 국토부의 입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명백히 배치되는 허위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아무도 협박한 사람이 없었는데 이재명 후보는 왜 그 협박을 받았다고 하셨을까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죠? 제가 그 이재명 대표 경기도지사 시절에 제가 경기도당위원장이었습니다. 맞네요. 저런 사건이 있었을 때 국정감사 중에 저런 발언을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했을 때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의 얘기도 지금 국토부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했다 이런 발언들을 사적으로도 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생각은 이미 생각에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밑으로부터 누가 보고를 통해서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든지 간에 그런 인식을 직접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경기도지사한테, 그러니까 성남시장한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밑에서부터 보고를 받고 나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때 당시에도 이제 사적에서 저렇게 후보가 인식하고 있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법리적 해석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판단 어쩔 수 없지만 그러면 고등법원에서의 판단은 그 법리적 해석을 잘못했다 그러면 법원 자체에 논리적 모순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는 완전 아니라고 저긴 그렇다 그러면
그래서 다시 했다는 건 존중은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요즘 시장 군수들이 일을 잘 안 해요. 저런 게 판결이 있고 나서 혹시나 이게 특혜에 걸리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전부 다 몸조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그 당시 성남시장이 저걸 통해서 개인의 이익을 봤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성남시를 발전시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의 문제를 봐야죠. 대장동도 마찬가지로 지금 재판은 진행 중에 있지만 계속적으로 많은 압수수색을 통하고 뭘 해도 개인적으로 이익을 본 건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의 법리적 해석 말고 정치적 해석이 필요하다. 몇 차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어제 대법원이 유력 정치인의 거짓말과 관련해서 질타를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법의 취지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가장 인상적이었는데요. 함께 보시죠. 대법원, 허위사실 공표는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된다. 전체적인 발언의 맥락에 기초해야 된다. 이재명 후보의 골프 발언, 백현동 발언,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허위 발언이다.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허용될 수 없는 범주다라고 질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선거법 재판은 신속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재판 지연 및 1, 2심 엇갈린 판단으로 혼란과 사법 불신이 초래됐다. 사건 접수 후 신속하게 쟁점을 파악했다.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결론을 내린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조금 전에 봤듯이 이 졸속 판결이고 한덕수와 짜고 벌인 내란 쿠데타다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설명은 다릅니다. 상고심이 나왔을 때부터 대법관들이 충분한 수기를 거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냉철한 법리 판단 하에 이런 조속한 판결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이 대법원의 판결의 의미와 관련돼서도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법조계에서는 사법적으로 유죄라는 걸 명확히 하되 정치적 판단은 유권자에게 맡긴 것이다. 그러니까 파기 재판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런 해석이 나왔군요.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유권자들이 판단할 몫으로 남겨둔 판결이다. 법원이 선거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조간신문에서 주요 사설에도 이 문제가 실렸습니다. 함께 보시죠. 조선일보 법적 출마 자격 없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어찌할 건가. 중앙일보 이재명 후보 사법 리스크 결국 사상 초유의 혼란으로. 한국일보 이재명 유죄 취지 파기환송 사법 리스크에 경랑 빠진 대선이다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자 이거 한 달 남았는데 조기 대선까지 한 달 조금 더 남았잖아요. 네네. 파기환송이 됐잖아요. 네네. 이제 고등법원은 유죄 판결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기속력이 있으니까. 네. 그러면 형량 선고만 남은 건데 조기 대선이 먼저냐? 최종 형량 선고가 먼저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자격이 박탈되느냐 아니냐가 달라지잖아요. 네네. 향후 남은 과정, 절차 어떻게 향후 절차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서울 고등법원으로 환송이 됩니다. 환송이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런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또 불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의 상고심이 한 번 더 남았다. 그러니까 앞으로 확정되기까지는 재판이 2번이 더 남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참 공교롭다라고 생각되는 게 이재명 후보가 이러한 공직선거법 관련 대법원 사건이 첫 번이 아니에요. 이게 2번째 아니겠습니까? 경기도지사일 때 똑같은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하고 정반대였어요. 그때는 1심에서 무죄, 항소심 유죄, 대법원 무죄 이렇게 나왔고요. 이번은 1심 유죄, 항소심 무죄, 대법원 다시 유죄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경기도지사일 때도 파기환송심이 진행이 됐었는데 네. 제가 그 일자를 찾아보니까 2020년 7월 16일에 파기환송됐어요. 예. 그게 그 서울 고등법원에 접수가 된 게 7월 20일이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공판 2번 거쳐가지고 9월 21일에 변론 종결하고 최종적인 선고가 10월 6일에 나왔으니까 한 3개월 가까이 걸렸었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번에 서울 고등법원에서는 지난번에 수원 고등법원보다는 훨씬 빠르게 진행하려고는 할 텐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협조하지 않겠죠. 단적으로 공판기일 잡혀도 출석하지 않을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든 또 재판을 이렇게 질질질 끄는 그런 신공을 보여주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의 어떤 예측, 개인적 견해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조기 대선 이후에 직후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최종 형량만 선고가 될 텐데 이거 뭐 대선 이후에도 문제겠군요.